자, 일단은 우리 이제 수열의 극한부터 이제 좀 들어갈 건데, 자, 우리가 수토에서 이제 함수의 극한을 이제 배웠거든요. 함수의 극한. 그리고 수원에서는 수열을 배웠습니다. 그냥 그 둘을 이제 그냥 섞은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함수의 극한이랑 그냥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수열로 그냥 바뀐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수열로 바뀌면서 이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좀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자, 자,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수열의 수렴부터 이제 다뤄볼 건데,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했었기 때문에 웬만한 용어들은 좀 아실 거야. 자, 수열의 수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그림 1, 2가 있어요. 그림 1, 2가. 그림 1 같은 경우에는 그 함수를 내가 어떻게 지금 정했냐면요. 함수가 아니라 수열을 어떻게 정했냐면요. an을 n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어떤 함수처럼 보입니까, 이거? 함수로 만약에 보면은? 유리함수 봤니? 유리함수? 그래가지고 뭔가 유리함수처럼 생긴 수열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근데 수열이기 때문에 우리 그 수열의 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그런 이름을 붙일 때 뭐 A1, A2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 n의 값에 따라서 이 n분의 n 플러스 1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 그래프에 점을 찍어 본 겁니다. n이 이제 1이면은 이제 1,2에 찍히고 뭐 2면은 뭐 2분의 3에 찍히게 되고 그렇게 점을 이제 계속 쭈루루루 n의 값을 하나하나 이제 늘려가가지고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보니까 사실 이거는 함수 그냥 뭐 y는 x분의 x 플러스 1 요런 그냥 유리함수 모양처럼 생겼겠죠? 유리함수 모양처럼. 근데 유리함수는 아니고 정확히는 n이 자연수일 때만 점을 찍은 거지, 그지?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뭔가 유리함수 형태이기는 하겠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어떤 직선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 직선을 무슨 선이라고 배웠죠? 점근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이라는 값에 지금 점점 가까워지게 함수가 그려지는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고 사실은 수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림 위도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식을 세웠냐.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으로 세워놨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n이 자연수인데 1, 2, 3, 4 이렇게 값을 넣어보는 거야. 그랬을 때 그 값이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찍혔다가 여기 찍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지금 나오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그림 1 같은 경우에는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지금 함수값이 지금 어디에 가까워지냐면은 1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값은 1에 가까워진다라고 좀 써주시면 되고 사실 우린 유리함수를 배웠으니까 저 식을 변형해주게 되면은 n분의 1 플러스 1 요게 점근선 역할을 하는 거였잖아, 그지? 그 값에 가까워지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그림 2 같은 경우에는 뭔가 왔다 갔다 할 거야. n의 값에 따라서 부호가 계속 변할 거 아닙니까? 부호가? 그런데 부호는 변하지만은 지금 점점 그 함수가 x축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x축은 함수값이 몇이니? 0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는 0에 가까워지는구나. 부호가 바뀌지만 0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그림 1은 1에 가까워지고 그림 2는 0에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n의 값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그 수열의 값이 어떤 일정한 수 알파에 만약에 가까워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값에 수렴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수렴하는구나, 그 값에. 자, 그러면 그 수렴하는 값을 그 수열의 극한 값 또는 그냥 값을 빼서 극한이라고 부르고요. 기호로는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리미트 자, 이번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죠?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제 함수 x를 쓰는 것이었는데 얘는 수열 n을 이제 이용을 합니다. n은 그럼 위에서 이제 확인할 사항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니 그 그림 1은 1이라는 값에 가까워지고 그림 2는 아까 0이라는 값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요 n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값은 1에 가까워지고 요 뒤에 있는 놈은 0에 가까워진다 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거기 그림 3 있죠? 그림 3. 지금 여기는 지금 그림 3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림 3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 값이 일정하게 계속 찍혀 있는 거 지금 보이십니까? 그림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점이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찍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값이 지금 뭐라고 지금 되어 있냐면은 얘는 지금 C라고 이제 우리가 둔 거거든요. C라고.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아니라 수열 AN을 그냥 C라는 그냥 고정된 값으로 본 것이야. 자, 이때는 n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고정된 값 C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도 그냥 C로 수렴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얘도 그 리미트 C를 계산을 해주게 된 거는 그냥 C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C구나 라고 봐주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 생각해보면은 수렴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값에 모이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죠? 그 뒤에 발산을 이제 보시면, 자, 수열의 발산입니다. 여기서 그림 1에서 나와 있는 예시는 A에는 2n이라는 것으로 나와 있어. 함수 y는 2x처럼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n이 자연수일 때만 점을 찍은 거기 때문에 자연수일 때만 이렇게 점 찍어봤어요, 일단. 자, 그림 1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n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계속 이 점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얘는 값이 점점 어떻게 되겠니? 커지겠죠? 이거를 예전에 함수의 극한에서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아마 얘기했을걸? 그죠? 자, 그림 2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그 수열의 식을 어떻게 뒀냐면은 마이너스 n제곱으로 뒀는데 마찬가지로 n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지금 얘는 점점 값이 어떻게 되냐? 점은 계속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점은 얘는 값이 점점 마이너스로 작아지겠구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n이 커질 때 계속 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아니면 값이 작아지게 되면은 이거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발산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해주고요. 자, 수열이 수렴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부릅니다. 발산한다. 무조건 수열은 수렴하는 거 아니면 발산하는 겁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자, 근데 그림 1처럼 만약에 그 값도 한없이 커지게 이제 값이 변한다. 그러면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제 써주시면 되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기호로는 이제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AN은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이렇게 기호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값이 계속 작아져. 음수로 작아진다. 그러면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제 해주고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마이너스만 붙여서 우리가 기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만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 자,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확인했던 그림에서는 결국 그림 1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림 2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일단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렵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만 이제 나타나는 좀 이제 특징이 좀 이제 있는데 함수의 극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그림 3은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 AN이 이거거든요. 마이너스 1에 n-1제곱으로 잡은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n의 값을 1, 2, 3, 4 차례대로 대입해 보시면 이게 플마 1이 계속 번갈아 가는 거 맞니? 플마 1이? 그러면은 점을 한번 찍어보게 되면은 1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1일 때도 있고, 자, 1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1일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 4도 한번 좀 볼 건데 그림 4 같은 경우에는 식이 지금 이거거든요. 얘는 마이너스 2에 n-1인데 얘는 앞에 쟤랑은 다르게 n이 커지면 어떻게 되니 얘가 이제?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숫자가 커지지 않니? 2의 거듭제곱 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 x축 위아래로 이제 점이 왔다 갔다 치일 겁니다. 근데 뭔가 점점 벌어지는 모양이 나오죠? 그림 3 같은 경우에는 벌어지지는 않고 뭔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야. 자, 이제 요게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만 있는 특징인데, 자, 요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요. 요런 것들은
우리가 진동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제 여기 내용 보시면. 자, 보니까 부호가 양과 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 이러한 경우는 특정 값으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양의 무한대 혹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진동한다. 진동한다. 그 그림의 모양 자체가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진동하는 모양처럼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수렴, 발산, 진동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서 이것들을 한번 좀 종합해서 정리하면은, 자, 어떤 수열이 만약에 수렴한다 그러면은 그 수렴하는 값을 이제 알파라고 두면은 리미트 이제 a에는 알파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발산하는 경우, 이 경우는 수렴하지 않는 경우죠. 수렴하지 않는 경우. 만약에 어떤 수열이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금 전에 이제 봤던 진동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음의 무한대로 발산,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그 다음에 진동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진동하는 케이스. 발산에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다?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 기억을 잘 해두시고. 자, 근데 하나 좀 유의해야 될 거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맨 앞쪽에 다시 한번 좀 볼게. 그 여기 그림 2를 한번 봅시다. 그림 2. 그림 2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게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였거든요. bn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n-1. 얘는 부호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얘는 진동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 근데 얘는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결국 x축에 점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함수값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렴한다고 보는 거야. 알겠지? 얘는 진동이 아닙니다. 요거는 하나 좀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번을 좀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1번. 사실 함수의 극한 처음 배울 때에는 그 어떤 그 식이 주어지고 그거를 한번 뭐 그래프를 그려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맨 처음에. 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그래프 정도는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얘네들도 원래는 뭐 그래프를 다 이제 그려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원래는. 그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프는 한번 좀 다 그려보고 확인할게요. 자, 이제 1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n 플러스 1분의 n이에요. 자, an이라고 둘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이제 유리함수 형태란 말이죠. 유리함수 형태.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분자에다가 이제 이거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게 1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뭐 한 건지 알겠니? 자, 그러면은 요 함수를 생각해서 한번 그려보면 되는데, 함수로 생각해서. 자, 얘는, 자, 유리함수 한번 기억을 되뇌어 봅시다. 점근선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 이게 원래 이제 x는 마이너스 1처럼 생각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점근선이었죠, 이제. n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y에 대한 점근선 1 맞니, 이거? y에 대한 점근선. 요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호가 이 분수항의 부호가 음수네? 그럼 몇 사분면에 그려졌죠, 이거? 4분면이? 2, 4에 그려진 거 맞습니까? 2, 4.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좀 그려줘야 되는데 주의해 주실 게 여기 그릴 때 뭘 주의해 줘야 되니? 네, 이게 이제 그 절편이 이제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제. 원점을 지나는지. 자, 이제 절편을 확인해주면 되기 때문에 n에다가 0을 넣어보면은 그 값이 몇입니까? 0이죠.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사실 n이 자연수일 때만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요 포인트 하나하나만 보는 겁니다. 요 포인트 하나하나. 그래서 얘는 계속 이제 n이 이제 뭐 1, 2, 3, 4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결국에는 어느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1에 가까워진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지,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그 값이 수렴한다. 몇으로? 1로 수렴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로 수렴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인데, 자, 2번은 이제 뭐냐. 마이너스 2n 플러스 10이에요.
자, 얘는 이제 1차 함수처럼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y절편 20, 그 다음에 이제 x절편은 5처럼 그려지겠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n이 자연수이니까 자연수일 때 점을 이렇게 찍어 보시게 되면은, 결국 계속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보이니, 이거? 내려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구나,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자, 3번은 이제 식이 뭐냐면요. 3번은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에요.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에요. 자, 얘는, 자, n이 1이면은 0 맞니? n이 1이면 0이야. 1, 0. n이 2면 몇입니까? 2면은 2 맞니? 그러니까 2일 때는 한 2, 요 정도 좀 점 찍어주고 있는데. n이 3, 이제 홀수 짝수일 때에 따라서 이 값이 결정이 되죠. 그죠? 홀수일 때는 얘가 이제 값이 0으로 나올 겁니다. 짝수일 때는 그 값이 2로 나올 겁니다, 이제. 이렇게 뭔가 왔다 갔다 이렇게 뭔가 나오지 않을까 추측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값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아니 뭐 한다? 얘는 진동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야. 진동한다. 그래서 얘는 진동한다. 그래서 뭐 발산하는데 그 중에서도 진동하는 케이스다. 이렇게 이제 좀 써주시면 됩니다. 발산하는데 진동하는 케이스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 코사인 n파이가 나왔어. 코사인 n파이. 코사인 n파이. 코사인 기억납니까? 코사인. 자, 일단은 코사인 함수 어떻게 그려졌는지부터 한번 봅시다. 코사인. 코사인은 이제 우리 이런 식으로 그려졌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출렁이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모양. 그리고 코사인은 이제 그 값을 함수값 몇 개만 써보면은 코사인 0은 이제 1이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코사인 이제 2파이는 1,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었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4번은 코사인 n파이예요. 코사인 n파이. 그러면 얘도 이제 점을 찍어보면, 자, n이 1이면은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고요.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n이 2면은, 이게 2파일 때는 이제 함수값이 1이니까, 2일 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함수값이 1인 곳에다가 이제 점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그 코사인은 주기가 몇 파이였습니까? 코사인은 2파이죠? 그러니까, 결국, 1파이, 3파이, 5파이. 홀수 파이들은 다 같겠지, 같이. 짝수 파이들도 값이 다 같지 않겠니? 2파이씩 차이가 나는 거면은.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죠.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마찬가지 3번처럼 얘도 발산 진동하는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발산 진동. 이거 발산 진동입니다. 자, 지금 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래프 그리고 이제 했는데, 실전에서 너네가 이제 따질 때는 사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려. 그럼 어떻게 돼? 이거 0으로 우리가 이제 죽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래서 이제 1이라고 하면 되고, 얘도 n을 무한대로 이제 보내면은 이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 음의 무한대 바로 하면 되지. 얘 같은 경우에는 몇 개 한번 1, 2, 3, 4 넣어보고 값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오케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좀 바로, 자, 그리고, 넘기셔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입니다.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 함수의 극한 쪽도 성질이 있었어요. 그거랑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수열로 바뀐 거예요. 자, 두 수열이 수렴하고, 자,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개가 수렴해야 됩니다. 두 개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수렴해야 됩니다. 수렴한다라는 그런 정보가 이렇게 두 가지로 주어져 있어야지만이 이 성질이 성립하는 거거든.
자, 리미트 A에는 알파, 리미트 B에는 베타. 각각 알파, 베타로 수렴하게 되면은, 자, 만약에 수열에 C를 곱했으면은, 그 CA에는 C 알파에 수렴한다. C가 이제 밖으로 끄집어 나오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C가 밖으로 끄집어 나온다, 이제. 자, 그리고 이제 2번은, 잠깐만. 요거, 일단 요렇게 좀 써줄게. 그 C를 바깥으로 이제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자, 요렇게 한번 좀 쓰시고, 알파라고, C 알파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2번. 그 An, Bn이 둘 다 수렴하면은 둘이 더한다? 그러면은 얘는 분리가 되거든요. 분리가. 저 괄호 분리가 가능해가지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찢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쓰는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원래는 함부로 분리가 안 됩니다. 원래는. 함부로 찢는 게 아닌데, 안 되는데, 수렴할 때만 찢는 게 가능하고요. 3번, 빼기로 바뀌었으면은 그냥 빼기로 써주시면 돼요. 빼기로 이제. 자, 얘는 알파 빼기 베타가 될 것이고, 알파 빼기 베타. 자, 그리고 4번, 곱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찢어볼 수가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얘는 알파, 베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5번, 나눗셈인데, 나눗셈은 이제 우리가 분자, 분모로 이제 그냥 각자 찢어주시면 됩니다. 리미트 an 나누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인데, 얘는 베타분의 알파로 찢어주시고, 자, 근데 나눌 때에는 조건이 하나 좀 들어가거든요? 무슨 조건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이거는 절대 분모가 0이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쓸게요. bn이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베타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좀 두 가지로 해주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두 개가 수렴해야 돼, 두 개가. 그래야지만이 그 수렴한다라는 그 둘을 가지고 사칙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칙 연산을. 아시겠죠? 두 개가 수렴해야 사칙 연산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눌 때에는 절대 분모가 0이 아니다. 이건 꼭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 것이고. 자, 자, 그리고, 자,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인데요. 자, 1번, 2번, 뭐, 무한분의 무한꼴, 그 다음에 무한 빼기 무한꼴. 이거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습니다. 푸는 방법이.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더 좋은 점은 뭐냐면은, 우리 그 함수의 극한 문제 풀 때 막 이런 거 있지 않았니? 막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2x제곱 마이너스 x. 뭐, 요런 것도 있는데, 근데, 가끔 문제 보다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있었잖아.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는 우리 어떻게 푸는 얘들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뭐 치환해서 우리가 이제 푸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었죠. 근데 수열의 극한은 이런 게 안 나온다. 왜 안 나올까? 수열의 극한은 그 n이 항상 무한대로만 가야 돼. 왜냐면은 수열의 항 번호잖아, 얘가. 그러니까 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뭐 이렇게 이제 부르지, 마이너스 5번째 항 이런 건 없죠. 그래서 그냥 양의 무한대로 갈 때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안 나옵니다. 요런 건 이제 안 나오고요. 자, 푸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그 무한분의 무한꼴, 우리가 그 분모 분자를 이 최고차항으로 나눠서 푸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지. 가장 기본적인 방법. 네, 뒤에 이제 문제 보면서 적용해 볼 거고. 자, 그리고 무한 빼기 무한꼴 같은 경우에는, 자, 루트가 있으면 보통 유리화를 이제 했고요. 없으면은 이제 최고차항으로 묶어서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요것도 뒤에 문제를 한번 보면서 적용을 해 보실 거고요. 그리고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자, 우리가 두 수열 AN, BN이 각각 알파, 베타로 수렴한대요. 각각. 근데 만약에 항상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B가 만약에 항상 크다라고 가정한다면은 그 수렴하는 그 극한값 또한 같은 대소관계 방향을 가져야 될 거야. 같은 대소관계 방향. 같은 방향을 가져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2번. 자, 이제 CN이 있어, CN. CN은 A, B 사이에 껴놓을 건데, 만약에 그 수렴하는 극한값, 양 끝에 있는 둘이 같다면은 그 가운데 있는 놈도 같은 극한값으로 수렴한다. 가운데 있는 놈의 극한값 또한
그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이거를 샌드위치 정리, 뭐 압착 정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 이제 밑에 당구장 표시로 주의할 점이 나와 있는데 B가 항상 크다라고 해서 그 극한값도 항상 큰 거는 아니다 라는 거죠. B가 크다라고 해서 항상 극한값도 크진 않고 같을 수도 있었죠. 그죠? 이거는 조심해 주셔야 되고, 예를 들면은 AN을 n분의 1, 그 다음에 BN을 n분의 2로 잡으면 항상 B가 크기는 하지만은 극한값 계산해보면은 둘이 어떻게 나오니 이거? 예, 둘이 같은 극한값이 0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0으로. 왜냐면은 이거 분모가 한없이 커지면은 0이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런 단례도 있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필수예제 2번을 봅시다. 필수예제 2번. 일단 필수예제 2번.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인데, 기본 성질. 자, 잘 들으세요, 이거. 이 두 수열이 AN 빼기 BN이랑 AN 플러스 2BN이 각각 이렇게 수렴을 한대. 이제 이 값을 구해주는 건데, 자, 이게 원래는, 얘네를 다 치환을 해놓고 풀어야 됩니다. 얘네를 다 치환을 해놓고 이제 풀어야 되는데, 우리 아까 앞에서 그 수렴하는 그 정보 두 가지가 주어지면은 얘네 둘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 했어, 내가? 사칙 연산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잘 사칙 연산 해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요것들 구할 수 있니? 요것들? a, b 구할 수 있니? 저거? 사칙 연산 해주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일단 바로 눈에 보이는 거는요, 일단 그냥 앞에서 뒤에 걸 빼볼게. 빼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빼주시면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끼리 빼주시면은, 여기 마이너스 3bn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마이너스 3bn. 자, 이거 숫자끼리 빼주시면은 15가 나옵니다. 15. 마3으로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bn의 값을 마이너스 5라고 일단 이렇게 하나 정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5.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가는 거야. 봐봐. 여기서 bn이 마이너스 5로 수렴을 하니까 이제 an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수렴한다라는 정보 얘하고 그 다음에 얘 두 가지를 알고 있지. AN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얘네 둘이 뭐 하면 되니? 얘네 둘이 더하면 AN 나오니?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는 엄밀히 따지면은 그냥 대충 이거 그냥 뭐 알파 빼기 베타 뭐 10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기는 하는데, 원래 엄밀히 하려면은 사칙 연산으로서만 원래는 해내야 돼. 원래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그게 너무 좀 귀찮고 하니까 편하게 풀긴 하는데, 자, 얘네들이 이제 더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식이 하나 나오는 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에다가 저 그냥 bn을 이제 얘네들이 이제 더해주시게 되는 게 이제 10 빼기 5니까,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그냥 5라고 요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요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원래는 엄밀히는 이렇게 해야 되나? 원래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사실 이거 AN, BN 둘 다 이제 수렴한다라는 사실만 알면은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놓고 푸는 게 빠르긴 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만약에 학교 서술형에 나오면 그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사칙 연산들의 결과로서 이제 이렇게 써줘야 돼. 사칙 연산들의 결과로서. 자, 어찌됐든 이거 두 개 나왔어. 이거 A에는 5, B에는 마이너스 5 나왔으니까 이 값을 이제 구해줄 건데, 이 값이 어떻게 계산이 가능하냐면은, 이 A, B에 수렴한다는 이 정보를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네를 가지고 사칙 연산해서 얘를 만들 수가 있으면은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사칙 연산해서 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A는 그냥 여기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1-2b에는 이거 만들어낼 수 있니? 1-2b? 네, 그냥 그 1이라는 그 수열에서 저거 bn 2배를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열이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열이야. 사칙 연산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계산이 가능한 거야, 이게. 근데 그냥 다 귀찮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그냥 a에는 5 넣고, 그 다음에 1-2 곱하기 -5. 그냥 이렇게 해줘도 사실 답은 나오기는 한다. 그냥 대입해도. 답은 나온다. 서술형이 아니면 실전에서는 그냥 빠르게 알파베타라고 두고 그냥 푸세요. 빠르게. 왜냐면 우리 속도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속도가. 빠르게 풀어야죠, 빠르게.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제 1, 2학년 동안 총 8번의 시험을 치르셨고, 수학 시험 보면서 시간이 남은 적이 있니, 너네? 남은 적이? 고등학교 그 실제 시험 보면은 남은 적이 많니? 부족한 적이 많니? 나는 남은 적이 더 많다 하시는 분. 남은 적이. 오. 대부분은 이제 부족한 게 정상입니다, 이제.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당연히 좋겠고요. 좋겠고. 그 다음 3번을 봅시다. 필수 예제 3번. 필수 예제 3번. 자,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자, 1번 보시면은, 자, 지금 분자분모의 차수가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차수가 같은 상황. 자, 우리가 원래는 이런 문제를, 원래는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그 최고차항으로 원래 나눠서 푸는 게 정석이거든. 원래는 얘가 최고차항이 2차니까 2차항 n제곱으로 나눠서 푸는 게 정석입니다. 분자분모를 n제곱으로 나눠주시면 3-n분의 2 플러스 n제곱분의 4. 그 다음에 이제 2 더하기 n분의 3 마이너스 n제곱분의 4. 원래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사실 요거를 이제 알고 있어서요. 리미트 n이 무한이 갈 때 n을 몇 번 거듭 제곱한다 하더라도 얘가 0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가지고요. 얘네가 다 이제 0으로 이제 죽는다 라고 해서 푸는 게 원래는 정석입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서술형에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서술형에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오니까 객관식으로 거의 나오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이제 우리가 푸는 방법을 알고 있죠? 어떻게? 차수가 같을 때는 뭘 보면 됩니까? 뭘 보니 차수가 같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 봐가지고 2분의 3 사실 이렇게 바로 계산하죠? 그죠? 그렇게 그냥 바로 계산해버리시면 되고 자 그리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는 정석으로 한번 식을 써볼게요. 이제 정석으로 자 지금 분모가 2차항 차수가 크거든요. 그래서 n제곱으로 분자분모를 나눠볼게요. n제곱으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0으로 죽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잠깐만 여기 n제곱 안 나눴구나. 자 얘도 이제 보시면은 0으로 죽는 부분이 이제 있죠. 그죠? 그럼 결국 분자가 0이니까 그 값도 그냥 0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석으로 푸는 거고 보통 빠르게 풀 때에는 분자분모 차수가 뭐가 큰지를 판단해서 분모가 차수가 크니까 분모가 크면 0 맞습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게 푸는 게 보통 빠르게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거 보시면은 자 리미트 n이 무한이 갈 때 이거 몇이야? n 세제곱 마이너스 1 자 루트 자 2n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네 플러스 n이죠. 자 얘도 이제 원래 어떻게 푸는 겁니까? 그 최고차항 자 분자는 3차항이고 자 분모가 몇 차항이니? 분모 이거 몇 차항입니까? 분모 최고차 이게 사실 거듭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제곱분이기 때문에 자 이제 2차인데 얘 이제 2니까 이거 상쇄돼 가지고 1차처럼 보는 거 맞니? 1차처럼 보는 거 그치? 그러면은 분모는 이제 1차 분자는 이제 3차이기 때문에 뭘로 나눠줍니까 이거? 뭐 차수가 가장 큰 놈으로 뭐 n 세제곱으로 한번 좀 나눠볼게요. n 세제곱으로
그럼 n 세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1 마이너스 n 세제곱분의 1. 자, 얘는 이제 자, n 세제곱으로 이제 나눠주실 때 n 세제곱분의 루트 2n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있는데 이거 n 세제곱 루트 안에 넣을 수 있죠? 그러면은 루트 안에 넣어주시게 되면은 요거 이제 6으로 들어가는 거 맞니? 2배에서 6으로 들어가지? 자, 그러면은 약분되는 게 좀 몇 개가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 좀 더 한번 써보시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n 세제곱분의 1. 자, 루트. 자, 이거 왼쪽 해주면은 n 4제곱분의 1. 근데 오른쪽 해주면은 n 5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0으로 죽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 0으로 죽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분모가 몇이 돼버리네 얘들아. 이거 분모가 0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0분의 1 꼴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였습니까? 네, 이거는 양의 무한대로 나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양의 무한대. 네, 분모가 작으면은 큰 거였죠. 양의 무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하지만 빠르게 푸는 방법은 차수 관찰해서 분자가 더 크면은 그냥 무한대로 발산으로 이제 해주는 게 빨리 생각하는 거였죠. 부호를 봐서 플러스면 양의 무한대, 마이너스면 음의 무한대로 봐주는 거였어. 자, 그래서 이 필수의 제 3번은 그 차수 관찰하는 거였습니다. 차수 관찰. 분자 분모 차수가 같다.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 분모가 크다. 0. 분자가 크다. 무한대로 발산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자, 이제 필수 이제 4번 보시면 무한 빼기 무한꼴의 극한입니다. 이제. 자, 원래 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는 사실 뭘 따져야 되냐면은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제 요런 것들은 값이 어떻게 되니 이게 무한대로 이제 발산하지 않겠니? 요 루트 n제곱 어쩌고는 뒤에 n이 그대로 또 이제 있으니까 이제 형태가 이런 꼴인 거 아니에요? 이런 꼴. 무한 빼기 무한분의 1 요런 꼴 아니야? 자, 그럼 요런 꼴일 때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빼기죠? 자, 요런 꼴일 때에는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이거 무한에서 무한을 빼면은 뭐가 나옵니까? 무한에서 무한 빼면 뭐니? 뭐니? 무한에서 무한 빼면? 그 무한 빼기 무한이 이거는 결과가 무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의 무한대일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상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상수로. 왜 그러냐면은 무한대가 값이 엄청 큰 거잖아. 커지고 있는 상태죠. 정확히는. 그런데 이 결과가 나오려면은 사실 앞에 게 우세해야 돼. 앞에 게. 앞에 게 우세해야 뒤에 거를 무시할 정도로 앞에 게 우세해야 그럼 뒤에 거 무시하면은 무한대잖아. 그죠? 반대로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은 뒤에 게 더 우세해야 돼. 앞에가 이제 값이 커지고 있는 걸 의미하지만 뒤에가 더 빨리 커져야 앞에 게 무시가 돼가지고 그래야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둘이 우세한 정도가 비슷해. 그랬을 때 값이 상수로서 나오는 거야. 그랬을 때. 그래서 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가지고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되기는 하는데 그 뭐가 우세한지 안 우세한지는 사실 차수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차수. 차수가 크면은 예를 들어서 x5제곱이랑 x제곱이 있으면은 얘가 엄청 더 값이 빨리 커질 거란 말이죠. 이제 그죠?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저 1번은 유리화를 이제 한번 좀 해볼게. 루트가 일단 있으니까 유리화를 해서 형태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루트 n제곱 플러스 2 빼기 2n이죠.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n 분의 1인데 유리화를 이제 해버려가지고 유리화를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n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n 얘를 곱할 거야. 얘를 그러면 분모가 몇이니 얘들아? 분모가 계산하면 몇이니? 마이너스 2n 왔니? 마이너스 2n 그럼 분모가 마이너스 2n이고 자 분자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n이야. 차수가 분모는 1차고 분자도 결국에 1차 더하기 1차 꼴 맞니?
1차 더하기 1차 꼴. 그죠? 그러니까 분자분모 차수가 같으니까 이거 뭘 보는 거였어요, 이거? 최고차항 계수 보는 거 맞니? 최고차항 계수.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로서 이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계수 1 루트 1n 제곱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 계수를 잘 읽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로 볼 수가 있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이제 마 1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 1로. 계수 보는 거 알겠죠, 이거? 계수 보는 거? 계수로 봐주시면 되고, 계수로. 자, 그래서 일단 루트 있으면은 유리화를 좀 의심을 해보자,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이제 보시면, 2번은 2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 자, 루트 2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 자, 얘도 이제 좀 따져볼 건데, 얘도. 자, 유래를 한번 해봅시다. 유래를 이제. 자, 얘는 분모에다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유래를 해보실 건데, 분모에다가 이제. 또 2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 루트 2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 자, 계산을 해보시면, 어떻게 나오냐. 자, 분자가 어떻게 됩니까? 분자가.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나오고 자 분모 자 루트 2n제곱 플러스 n에다가 더하기 n인데요. 자 차수를 비교를 해보자. 차수 분자 몇 차니 이거? 분자 2차. 분모는 이거 1차 더하기 1차 맞니 이거? 결국에 이 분자가 더 우세하더라. 차수가 더 크더라. 그러면 얘는 값이 어떻게 나왔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 분자의 차수가 크면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는 결과로 나왔었죠? 양의 무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차수 보는 거 되겠죠, 이거? 차수 보는 거? 네. 차수. 혹시나 해서 이거 한번 보자.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얘는 몇 차처럼 보면 되니? 얘는? 네, 우리 이거 거듭제곱근 지수로 바꾸는 거 알잖아. 3분의 2로 생각해서 3분의 2차처럼 보면 되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필수의 5번. 필수의 5번. 비용이 맞네. 일단 5번 6번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5번, 6번까지 하고요. 자, 수열의 극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열하고 이제 함수의 극한 짬뽕에 나온 건데요. 그래서 수열에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우리가 배웠잖아? 등차, 등비? 걔네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 1번에 이 분자 분모를 보면은, 뭐 여러 개의 항을 더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수열 단원에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혹은 시그마 나오는 거 있죠. 수열이야.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모르면은 이 단원을 빠삭하게 이해해도 이거 앞에 걸 모르는데 어떻게 풀겠니? 자,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합시다.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할게요. 이거 등차 등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화, 첫째 항 플러스 n-1 공차 이렇게 이제 썼었지. 그리고 합공식이 있었죠. 합공식. 합공식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2분의 n 해가지고 이제 첫 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 쓰는 공식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한 게 2분의 n 2분의 n에다가 자, 2a 플러스 n-1d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합공식도 있었죠. 기억나죠 이거? 네. 만약에 혹시나 지금 까먹고 있었다. 지금 빨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일반항 뭐였니? 등비수열의 일반항. 네. AR의 n-1제곱이었고, 합공식은 이제 뭐였었냐면은, 1-r분의 첫째 항, 1-r의 n제곱. 이거 뭐 r-1로 반대보도 있긴 한데,
다음 시간 급수에서 요거 이용한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1-R 형태로 좀 기억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1-R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합당을 해서 그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시그마 K는 1부터 이제 N까지일 때, 자, K 1제곱짜리는 뭐였습니까, 이거? 예, 2분의 N 플러스 1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잘 기억하시는데 많이 기억 못 하시는 게 두 번째 제곱이거든? 제곱 뭐였니? 네, 6분의 오케이, 좋습니다.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요거였죠. 자, 마지막 세제곱은 이제 이 첫 번째 형태의 제곱으로 표현이 됐었죠. 네, 그래서 요거는 잘 기억하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 거를 그냥 제곱으로 해주면 되니까 요거 세트로 잘 기억하시더랍니다, 보니까.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좀 알아야지만이 여기 문제 풀 수 있어. 알겠지? 모르고 있었다. 지금 빨리 적고 좀 기억합시다. 외웁시다. 자, 요거를 좀 토대로 여기 있는 거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일단 1번을 좀 보시면 1번. 자, 이거 지웁니다. 다 쓰셨니 이거? 지워도 되니? 썼니? 지웁니다 이거. 자, 일단 1번은 지금 형태 보시면은 자, 분모는 일단 그 1부터 n 제곱까지 합이니까 요 제곱 공식 맞니 이거? 제곱 공식. 요거로 적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분모는. 그래서 분모는 그냥 바로 그냥 저거로 쓸게. 분모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로 바로 쓰기가 가능. 그 다음에 더 큰 이제 그 분수식이 있고, 분자가 1, 4, 5 해가지고 2n-1까지야. 요게 그 2n-1에다가 얘에다가 1을 넣어보면 얘가 나오고 1을 넣어보면 3, 3을 넣어보면 5가 나오는 얘가 이 분자의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일반항. n번째 항이에요. n번째 항. n번째 항이요. n번째 항. 제가 n번째 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2n-1이라는 요거 등차 수열 형태잖아. 첫째 항이 1이고 끝항이 2n-1인 고로한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사실 분자를 처리를 해야 돼. 합공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다시 공식 씁시다. 자, 2분의 자, 얘가 항이 n개야. 2분의 n. 그다음에 첫 항 플러스 끝항으로 식을 써주시면은 이게 1이 소거가 돼가지고 이게 또 2가 약분이 또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n제곱이 나오거든요. n제곱이. 분자는 n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분자는. 참고로 그 홀수들의 합 정도는 기억해놓고 계셔야 돼요. n제곱이야. 알겠지?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놓고 계세요. 홀수들의 합 뭐라고? n제곱. 짝수들의 합은 뭘까? 오케이. n제곱 플러스 n입니다. 자, 써놓으세요. 홀수들의 합은 이제 n이에요. 아, n제곱이에요. n제곱. 그 다음에 짝수들의 합은 이제 그 홀수에다가 다 더하기 1 한 거기 때문에 짝수들의 합은 n제곱 플러스 n입니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는 기억합시다. 이 정도는. 자, 그러면 fn이 이제 요거일 때 요거 리미트 저거 nfn을 한번 구해보라 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한번 써보시면은 이제 nfn이에요. nfn.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이제 분자에 곱해지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분자에. 그러면은 n 세제곱이고요. n 세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인데 이거 분모의 분모는 분자로 올릴 수가 있죠? 분모의 분모. 분자로 올리기 가능하지? 분자로 올려줘 가지고 이제 요 값만 계산해보자고. 요거만. 관찰해보고 나니까 분자가 3차고 분모도 몇 차니? 3차지? 그러니까 차수가 같으니까 그 개수로서 계산해줘야 되는구나. 개수로서. 그러면은 이게 최고차항이 분모가 2n 세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6으로 계산을 해서 답을 3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3. 오케이. 답을 3이라고 해주면 되고. 이거 실수가 좀 나오는 게 이거를 안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2를 안 보는 사람. 그래서 6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거는 주의하시고. 자, 일단 정리하시고. 그리고 자, 이제 밑에 있는 2번도 이제 볼 건데, 2번. 자, 요걸 일단 지우겠습니다. 이거 이제. 지울게요. 2번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자, 여기 지금 보시면 1부터 n 플러스 1까지 합이야. 이거는 그냥 그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인데, n 플러스 1번째 한까지 더하는 거 맞네, 이거? n 플러스 1번째 한까지. 그 시그마로 표현해보게 되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 k 요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로 이제.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2분의 원래 공식은 n의 n 플러스 1인데 n이 n 플러스 1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거로 볼 수가 있지.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로 그냥 바로 바꿔서 쓸게요, 이제. 자, 2분의 자,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마이너스 뒤에는 그냥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걸로 써주면 될 것 같아. 2분의 nn 플러스 1 이렇게 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리화해서 정리할 거거든. 유리화해서 정리를 해줄 건데 얘 이제 플러스를 곱해줘야 될 거냐. 플러스 이제 루트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2분의 n 플러스 1 요거를 이제 곱하고 이제 분모에다 또 이제 나눠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분모에다가 그래서 루트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2분의 n 플러스 1 그냥 요거 계산할 거야 이제. 자, 분자는 이제 정리해 주시면은 그 안에 것끼리 빼는 거잖아요. 그죠? 안에 것끼리. 그럼 안에 있는 걸 한번 써보시면은 얘가 이제 전개해 봅시다. 자, 이제 요거에서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에서 이제 요거 이제 빼는 거니까 안에 있는 거 2분의 n제곱 플러스 n 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모가 아직 뭐가 좀 살아있거든요. 분모가 이제. 그럼 분모들 일단 형태를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써주시고, 자, 루트 전개합시다, 그냥.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 루트 2분의 n제곱 플러스 1. 해주시면, 지금 정리되는 꼴이 이제 좀 보입니까? 정리되는 꼴이 이제. 이거 분자끼리 이거 소거되는 게 보여요. 지금 보니까. n제곱 사라지고. 분자를 정리를 하면은, n 플러스 1이야. 분자를 정리해주면. 남는 게 이제 2n 플러스 2가 남는데, 여기 나누기 2가 있으니까, n 플러스 1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거야. 분자의 정리는. 자, 그 다음에 지금, 리미트를 좀 빼먹었는데,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자, 분모는 아직 막 루트 막 뭐가 있거든요, 이제. 자, 그러면, 분모는, 요거 되니, 얘들아? 이거 분모의 분모, 이거, 분자로 이렇게 올릴 수 있니? 이렇게 올릴 수 있니? 그래서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 요거 되니? 뭐 한 건지 아시겠죠 이거? 그러면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무한대로 가는 것이고 차수를 관찰하는 거구나. 분자는 1차 분모도 이제 루트 n제곱은 다 이제 1차들로 볼 수 있으니까 결국 이제 1차로 그냥 생각하면 되구나. 1차. 차수가 같으니까 개수를 보라는 거구나. 그럼 개수를 관찰하시면은 루트 2가 있고 여기 루트 1, 루트 1이 있으니까 이제 1 플러스 1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를 정답으로 해주면 됩니다.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가 정답이야. 2분의 루트 2 그래서 공식을 이제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을 알아야. 모르면은 접근조차 못하는 꼭 아셔야 되는 것이고요. 정리를 하시고. 자. 자,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필수의 6번. 여기까지 봅시다.
자, 6번은 다음 등식이 이제 성립하도록 함수 A, B의 극을 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요것도 사실 함수의 극한에서 자주 다뤘던 문제입니다, 이제. 자, 일단 그 차수를 좀 관찰해 볼 건데, 분모가 지금 얘가 이제 1차예요, 분모가 1차. 자, 그러면은 어떤 상수로서 결과가 나와줘야 되니까, 상수로서 결과가 나오려면은 분자 몇 차여야 되니, 분자? 분자 1차여야 되는 거 맞니? 분자가 이제 차수가 더 커버리거나 이제 작아버리면 안 되겠죠, 이제. 자, 그래서 분자가 이제 1차여야 됩니다. 물론 분자가 이제 더 작은 차수도 가능하긴 해. 0차도 가능하긴 하지만은 지금 여기 1차항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소 1차는 이제 확보가 됐기 때문에 분자는 1차로서 정해집니다. 결국 저기 1차 꼴이 나오려면은 요 2차항이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이거?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A가 0이에요, 일단. A가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저 극한식을 써보면은,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3분의 4n 플러스 1이 B다. 이거 차수 갖고 개수 보는 거니까 답을 2라고 해주면 되겠지? 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답을 2라고 해주시면 되고, A는 0, B는 2라고 정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인데, 저 루트라고 나와 있으면은 일단 유리화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유리화를 이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n이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플러스를 곱해주자고요, 플러스를. 루트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n. 나누기 분모도 똑같이 해주시고, 루트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n. 자, 그러면 좀 더 계산을 해보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분자는 이제 그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제곱해서 빼주시면은 분자는 an이 남을 거예요, 이제. an 남고요. 분모는 일단 그대로 써보실 건데, 분모는. 자, 얘는 값이 5라고 이제 문제에서 줬거든요, 이제. 결국 차수 관찰할 건데, 이게 분자도 1차고, 분모도 결국 이제 1차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개수를 보는 거구나. 여기 개수들만 읽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1 더하기 1 분의 A가 5구나. A를 10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A는 10. 정해주시면 돼요. 자, 필수에서 7번을 이제 보실 건데, 자, 지금 일반항을 포함한 극한값이 있어요. 자, 리미트 nan이 3일 때 이 값을 구하시오라는 거거든. 자, 이게, 자, 정석으로 일단 푸는 법을 일단 봅시다, 정석. 저 nan이라는 거를, 그 수렴하는 그 수열을, 일단 새로운 수열로 일단 둬야 됩니다. 새로운 수열로. 일단 새로운 수열로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bn으로 지금 내가 좀 바꿔놨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그러면 3이다라는 거 일단, 요거 하나 깔고 들어갈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문제에서 이제 an에 관한 거를 우리가 구해내주기 위해서 양변을 n으로 나눠 주셔가지고 n분의 bn이라고 an을 일단 씁니다. an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세운 an을 그냥 여기 대입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가 n제곱 곱해야 되거든요. n제곱 곱하면은 nbn이고 분자는 2n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요. 우리는 방금 그 리미트 bn은 3이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값이 어디로 가는 거겠어? 얘가 3으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에 이거 분자 분모 1차 형태 맞니? 1차 형태. 1차니까 차수가 같구나. 그러면 그 개수로서 계산해내야 되는구나 라고 해주셔가지고 3분의 1을 정답으로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3분의 1을. 정석으로 풀 때에는 통째로 그냥 치환해서 푸는 게 정석이고, 얘도 이제 빨리 푸는 거는 이제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이거 보면은 그냥 리미트 그냥 생판 무시하고 그냥 a는 n분의 3 이렇게 하잖아. 뭐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옵니다. 답은 나오니까 객관식은 좀 빠르게 처리합시다. 객관식은 빠르게 처리하시고, 뭐 이렇게 놓고 풀어도 전혀 무방하다. 무방하고요. 정리하시고
AN은 n분의 3. 뭐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필수 이제 8번.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자, 이제 어떤 수열식이 이제 이거를 만족할 때 리미트 AN을 구해줘라 라는 거거든요. 자, 요것도 이제 AN을 한번 좀 여기서 만들어내 볼게요. AN을. 그럼 n제곱 플러스 1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n제곱 플러스 1로 나눠 볼 것이거든요, 이제. 자, 3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5 나누기 n제곱 플러스 1. 자, 샌드위치 정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었냐면요. 이 좌우 극한값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거였습니다, 이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놈 있잖아. 자, n제곱 플러스 1분의 3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요거 한번 계산해보고. 자, 계산해주시면은 차수가 같기 때문에 개수로서 3으로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왼쪽에 있는 거 극한값 확인했고, 오른쪽 거 마저 확인해보면은, 자, 오른쪽 3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5입니다. 얘도 극한값 계산해주시면은 동일하게 3으로 나오게 될 거야. 양끝 극한값이 3으로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제 뭐다, 이제? 따라서 저 가운데 있는 놈도 그 같은 극한값 3으로 수렴한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야. 정석으로 풀 때에는 이렇게 양끝 극한값 확인하는 겁니다. 양끝 극한값. 근데 이제 사실 보통 이런 문제는 결국 같게 나올 거기 때문에 문제가 뭐 하나만 확인해도 답은 충분히 나올 거예요. 하나만 확인해도 뭐 어려운 거 없고 하나만 확인해줘도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도 우리를 많이 괴롭혔던 참거짓 판별. 자, 봅시다. 자, 필수 예제 9번이신데요. 보시면 부수열 AN, BN이라고 주어졌어요. 자, 확인해보면 자, 기억은 저 두 수열이 수렴하면 B도 과연 수렴할까? 라는 거거든. 지금 수렴한다라는 정보가 두 개가 주어졌잖아. 그럼 얘 가지고 아까 뭐 할 수 있다라고 했지? 얘 가지고 사칙 연산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칙 연산 해낸 수열도 결국 수렴할 거야. 근데 생각해봐. 얘네를 잘 사칙 연산하면은 덧셈, 플랫셈, 곱셈, 나눗셈, 실수배 하면은 얘 만들어낼 수 있니? 예, 만들어낼 수 있죠? 그냥 얘에서 얘 빼면 되잖아.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되기 때문에 BN이 만들어집니다. 사칙 연산의 결과가 되는지를 봐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보시면은 A는 양의 무한대고 B는 0으로 가면 곱하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거든? 이거 0 맞니, 이거? 왜 아닙니까, 이거? 뭐, 느낌이? 네? 부정이야. 네. 자, 이것도 결국 그거야. 얘들아, 이거는 값이 커지려고 하는 거고, 무한대는. 0은 뭔가 값을 작게 하는 거잖아. 둘 중에 뭐가 우세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앞에 게 우세하면은, 무한대가 우세하면은, 곱한 결과도 무한대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뒤에 게 우세한다, 그러면 곱한 건 0으로 나와야 되고, 그 우세한 정도가 비슷했을 때 어떤 상수로 값이 나오는 거야, 얘가 이제. 그래서 얘는 0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발레 하나 한번 좀 써볼게, 발레. 이런 참고진 문제는 발레도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발레들. 자, 저거를 이제 만족하지 않는 대표적인 발레는 뭐 AN을 이제 N이라고 두시고, BN을 N분의 1이라고 두시면은 곱하면 1 나오니까 맞지 않다라는 거 확인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인데 곱한 개 수렴하면은 A 또는 B가 수렴한다. 요거 맞을까 틀릴까? 요거 틀릴까? 틀릴까? 요거 왜 틀립니까? 요것도 불연속이랑 불연속. 그 발산이랑 발산 곱해도 네. 수렴할 수 있잖아요. 발산 곱해서 수렴을 할 수가 있다. 발산 곱해서. 자, 일단 디귿은 일단 결론은 얘도 틀립니다, 이제. 얘도. 왜냐하면은 그 대표적인 발레가 있거든. 그 발레는 얘들아 자주 나오는 발레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발레가 있는데 약간 여러 가지 이 기니디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발레가 있거든. 지금 이 디귿에 내가 지금 써줄 발레가 대표적인 형태인데 이건 어떻게 잡아주시면 되냐면은 이게 지금 수열이에요. 말 그대로 수를 나열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 맘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수열을. AN을 0, 1이 왔다 갔다 하는 수열로 잡고요.
BN을 있잖아. 반대로 0, 1이 왔다 갔다 하는, 거꾸로 왔다 갔다 하는 수열로 잡으면 돼. 이 라인이 중요해, 라인이 중요해요. 그럼 곱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첫 번째 한 끼를 곱하면 0, 두 번째 한 곱해서 0, 0, 0, 0. 계속 0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0이 이제. 요거 좀 자주 쓰이는 발레니까 기억해주세요.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곱한 게 항상 0으로 수렴하지만은 이 A, B를 각각 따로따로 놓고 보면은 이거 숫자가 1, 0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진동으로 볼 수 있니? 진동. 그러니까 틀린 발레가 되는 것이고 자주 나오니까 요 발레 기억해두세요, 이거는. 기억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리을인데 대소관계가 0, BN, AN이라고 이제 나와 있어, 이제. 그 다음에 AN이 만약에 수렴하면은 그 안에 있는 BN도 수렴한다. 이거 맞니, 틀리니? 이거 왜 틀리니까? 발레가 있나? 비행 진동하고. 네. 이것도 이제 틀립니다, 일단. AN이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했어. 특정 값으로 이제. 얘도 한번 발레 한번 좀 작성을 한번 좀 해볼게요. 이제 발레를 이제 작성해볼게. 발레를 어떻게 잡을까? 그냥 AN은 그냥 내가 3이라는 수로 좀 잡아볼게. 그 다음에 BN이라는 거는, 자, 어떻게 잡냐면은, 요렇게 한번 잡아볼게.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 뭐,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아보게 되면은, 이게 n의 값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1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2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n의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BN이 그 0과 3 사이에서 왔다 갔다 진동하는 값입니다. 왔다 갔다 진동하는 값. 그래서 요런 진동하는 발레가 있어요. 진동하는 발레. 그래서 BN이 0과 AN 사이에서 진동할 수도 있다.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 진동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정리하시고 필수 이제 10번을 한번 봅시다. 필수 10번. 자, 수열의 극한의 활용이야, 이제 활용 이제. 항상 활용이 어렵습니다, 활용이. 일단 X축, Y축이 나오면 막 현기증이 막 납니다, 이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좌표축 나오면은 우리는 점들의 좌표를 잡는 것에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점들의 좌표를 잡아봐야 됩니다. 문제가 원점을 지나는 y는 n분의 1x가 있고 직선 x는 n이 있는데 그 x축까지 포함해서 내접하는 원이 있다. 그랬을 때 이 삼각형 ANOCN 여기거든요, 여기 지금. ANOCN 여긴데요. 이 삼각형의 넓이에 관한 어떤 극한값을 구해봐라라는 거야. 자, 이게 내접할 때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그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 접하는 선까지의 그 거리가 이거 다 내접원의 반지름으로 나오는 거 기억나니? 내접원의 반지름. 자, 그러면 사실 내접원 나왔으면은 너네가 좀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 뭐가 떠올라야 될까? 내접원 하면은 주로 뭘 많이 씁니까? 예, 넓이 공식 씁니다. 넓이 공식.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너네가 이 패턴화가 되어 있어야 돼. 내접원 나오면은 일단은 그 내접원의 그 넓이에 대한 공식을 조금 쓰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일단 해봐야 돼.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야. 그러니까 내접원 나오면은 가장 먼저 이거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거를. 자, 우리 중학교 때 이제 배운 거잖아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내접하게 이제 됐을 때 이 각국지점으로부터 이거 이제 3등분 시켜가지고 3등분 시켜서 이 세 삼각형의 넓이 합 쓰는 거 기억나니? 이거 세 삼각형의 넓이야. 뭐 여기를 이제 뭐 A, B, C라고 이렇게 이제 놨을 때 이제 삼각형의 넓이 S라고 하면은 이제 그 내접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이제 R이라고 이제 둡니다. 이제 R. 그럼 이 세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어떻게 나오니? 2분의 AR, 2분의 BR, 2분의 CR 나오는 거 맞니? 그러면은 그것들을 이제 R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었지. 이렇게. 요거를 가장 먼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적용을 해볼 건데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좌표축 나오면은 점들의 좌표 잡아야 돼. 너네가. 여기서는 그 좌표에 대한 정보가 좀 몇 개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좌표를 잡는 겁니다. 그걸 토대로.
AN의 좌표, X좌표가 N이고, 이 직선이 지나니까 대입해주면 1이 나오겠지? 1이 나오죠? 자, 이거 근데 큰 그림이 있는데, 큰 그림으로 봅시다. 큰 그림. 딴 걸로 하고 있었네. 자, 큰 그림으로 합시다. 여기 이제 N,1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넓이 지금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넓이인데,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자, 그러면은, 얘도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요 원리처럼 이제, 꼭지점으로부터 이렇게 분할시켜 가지고, 이제, 얘도, 자, 요렇게. 자, 이 공식을 적용해 주려면은 삼각형의 그 둘레 길이를 알아야 돼. 둘레 길이 합을 알아야 돼. 자, 여기서는 길이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x좌표가 n이니까 여기 길이가 n이고 여기 y좌표가 1이니까 여기 길이가 1이고 이 가장 긴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해주면 나오죠.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야. 루트 n제곱 플러스 1. 이거 가지고 요 넓이에 대한 식을 세우면 됩니다. 넓이에 대한 식을. 그럼 쓰는 거 보세요. 자, 삼각형의 넓이식 이걸로 세웁니다. 자, 2분의 4저번의 반지름 R,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 합이니까 저 둘레 다 더해. 다 이제 더할 거거든요, 이제.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 이게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4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한 공식이야, 요게. 근데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도 식을 쓸 수가 있죠. 그죠? 삼각형의 넓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해보면 돼. 우리는 여기서 4저번의 반지름 R을 이제 구해버리면은, R을 구해주면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분홍색 삼각형 넓이 확인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을 좀 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R을 구하는 게. 약분시키고 그 다음에 R로 정리할 거예요. R로. 자, 그러면은 이 괄호를 나눠주는 거니까 괄호로 이제 나눠주셔가지고 분자 이제 n인데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썼어.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썼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유리화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냅둬 볼게요. 이거 이제 냅둬 볼 거야. 자, 요 R을 이제 구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저 분홍색 넓이 표현 되고요. 그 다음에 구하라고 했던 게 n분의 sn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n분의 sn.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sn 한 번씩 표현해 볼게. n분의 sn.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sn은 저 분홍색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곱하기 높이가 R 맞니? R. 그럼 R을 곱해. 그러면은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 분의 n이 있는데 요거 n 하나 나눠주는 거 이제 남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씁시다. n 하나 나눠주는 거. 이것만 너네가 계산만 잘해보면 돼. 이거 약분 되고 n 약분 되고 남는 거 좀 더 써보시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요거 이제 분모의 2는 좀 살아있는 것 같고 저 분모를 그대로 쓸게요. 2분의 1에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분자는 요 루트가 그대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고 여기까지 정리는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러면 차수 관찰하는 문제야. 분자가 몇 차입니까? 분자 1차 맞니? 그 다음에 분모도 요거 1차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결국에 이제 2에 여기 1 더하기 1 그 다음에 분자는 그냥 1이니까 답을 4분의 1 여기까지 써주면 됩니다. 4분의 1까지 이제 써주시면 돼요. 4분의 1까지 4분의 1까지 해주시고 4분의 1까지 자, 그 다음 정리하시고 다시 얘기하지만 4저번에 반지름 나오면 저거 떠올려야 돼? 4저번에 반지름 나오면 이 공식 떠올려야 됩니다. 앞으로는 요거 이제 공식 요거 얘기 안 할 거야. 너네 이제 고3이면 알아야 됩니다. 이제 고3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이거든요.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
자, 요거 이제 보시면 공비수열의 순환과 발산.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두 수열을 한번 좀 봐볼 건데요. 자, 이제 2의 n제곱이라는 등비수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의 n제곱이라는 등비수열을 한번 좀 볼 거예요. 자, n에다가 이제 1, 2, 3, 4 몇 개 넣어가지고 그 값을 한번 찍어 보시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느냐. 2의 n제곱은 얘는 계속 값이 커지는, 점이 올라가는 모양이고, 3분의 1의 n제곱, n에다가 1, 2, 3, 4 넣어보시면은 처음에 3분의 1, 9분의 1, 27분의 1 해가지고 뭔가 점점 x축에 가까워지는 모양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자, 그러면은 한번 빈칸을 채워봅시다. 자, 그림 1은 공비가 2이고 이 값이 계속 커지는 거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림 2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3분의 1이면서 얘는 값이 0으로 수렴하는구나, x축에 가까워지니까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림 1에 의해서 2의 n제곱에 대한 극한값은 얘는 양의 무한대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1의 n제곱은 그 수렴하는 값 0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볼 거는, 그러면은 지금 그림 1은 올라가고 그림 2는 이제 내려가는데 0으로, 저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이제 나누는 기준점이라는 게 있을까? 기준값이 있을까? 기준값? 1이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1? 왜냐면은 봐봐. 1보다 큰 수, 1보다 큰 수에 대해서 막 거듭 제곱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니? 네, 이게 계속 값이 커집니다, 이제. 이게 1.0000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 무한번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결국 값이 엄청 커지게 되어 있거든, 이제. 반대로 1보다 조금만 작아져도 얘를 무한번 거듭 제곱하면은 결국 값이 작아지는 거야, 0으로 이제. 1이 기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1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걔는 부호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정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공비가 이제 2인 경우랑 그 다음에 3분의 1인 경우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 이제 일반화 해가지고 공비의 범위가 어떠면 저 등비수열이, 요 등비수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얘가 이제 수렴하고 발산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볼 겁니다, 이제. 자, 일단 그 공비가 1보다 클 때거든. 근데 이제 이게 조금은 이제 내용이 좀 그런데, 공비가 1보다 크면은 r을 1 플러스 h로 둡니다, 이제. 1 플러스 h. h를 이제 양수로 잡아두니까 r이 1보다 크다라고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r의 그 n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1 플러스 h를 n제곱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요게 나와. 1 플러스 h의 n제곱은 항상 1 플러스 nh보다 크다. 요게 나와. 요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기억이 좀 나시는 분들은 예전에 수원에서 수학적 귀납법 할 때 요거 우리 그 수업하신 분들은 개념서로 수업한 거거든요, 이거. 네. 이거는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항상 성립하다라는 게 알려져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r의 거듭 제곱이 항상 얘보다 크구나. 근데 그 1 플러스 nh라는 놈, 요 작은 놈에 대해서 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그 값이 뭐가 나오니?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거 무한대 나오는 거 맞네, 이거? 무한대? h를 양수라고 놨으니까 얘가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이제. n에 대한 1차식 형태니까 사실 무한대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작은 놈이 무한대야. 그럼 큰 놈은 어떻게 되겠니? 얘도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값이 커지는 겁니다. 큰 놈도 우리 이 앞에 큰 놈도 결국에는 무한대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작은 놈이 무한대면 큰 놈도 무한대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공비가 1보다 크면은 그 거듭 제곱을 했을 때에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r이 1이면은 그냥 값 자체가 1이기 때문에 1이라는 그 상수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수렴하는구나. 자, 이제 3분을 봐봐.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거든, 이제. 자, 그 중에서 r이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누는데, r이 그냥 0이면은 그냥 값 자체가 0이에요.
0으로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고 0으로 수렴하는구나. 반대로 0이 아닌 상태에서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은 얘를 지금 역수로 뒤집습니다. 그러면은 부등호방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죠? 자, 근데 1번에 의해서 공비가 1보다 크면은 이게 무한대였습니다. 아까 공비가 1보다 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따져야 되는 그 수열이 뭐냐면은 지금 이 절대값 R의 n제곱 분의 1이거든요. 이제 얘를 따지는 건데 일단은 전체 괄호로 이렇게 좀 바꿔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체 괄호의 n제곱 n을 바깥으로 끄집어냈고 자 요 괄호 안에 있는 거는 방금 전에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쓸 수 있어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런 형태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러면은 걔를 역수로 뒤집으면은 네, 무한분의 1꼴이니까 얘는 그냥 0이라고 볼 수가 있지. 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값 한 개 0이면은 그 원래의 절대값 안 한 것도 여기서는 0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절대값 안 한 것도. 그래서 얘는 조금 이제 그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그 0. 얼마 정도 되는 수는 계속 거듭 제곱하면은 0이 된다. 0으로 수렴한다. 그냥 라는 정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야. 그 중에서 마 1로 보시면 마 1이면은 이게 값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진동합니다. 진동. 마 1과 1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마 1보다 작게 되면은 마 1보다 작은 공비는 절대값 하면은 1보다 크거든요. 1보다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비가 1보다 크다? 그러면은 그놈은 이제 우리가 극한값 계산해보게 되면은 또 n도 바깥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얘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양의 무한대로 이제 발산하는 겁니다. 이제 얘도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절대값 R이 지금 1보다 크니까 공비가 1보다 크면 발산이었죠. 자,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부호가 교대로 변하면서 절대값은 하나씩 커지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둘을 아울러 가지고요 발산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발산. 결국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거를 좀 따져봤고 자, 이상을 정리하면은 등비수열.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R이 1보다 크다. 그러면은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R이 1이다. 1로 수렴이고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0으로 수렴이었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발산하는 거였습니다. 발산. 이건 발산하는 겁니다. 발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써둡시다. 아니, 넘기지 마시고. 요거를 좀 써둡시다. 이제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 요거 여백에다 써둡시다, 이제. 만약에 어떤 등비수열이 있다. 그럼 걔가 이제 만약에 수렴하고 싶다. 그럼 식을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씁시다. 그 등비수열을 이제 내가 어떻게 줄 거냐면은 AR의 n-1 가장 무난한 등비수열 일반항으로 해볼게. 이러한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은 여기 봐봐. 공비가 이제 1일 때와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로 나와 있잖아. 이 두 가지 상황이 등비수열이 수렴할 범위인데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은 우리 이거 사이 범위로 이렇게 쓸 수 있니? 사이 범위. 그러면은 저 위에 1을 얘랑 합쳐주게 되면은 결국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에 등호 붙여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게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이야.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첫째 항 A가 0이 돼버리면은 그냥 값 자체가 0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항이 0이다라는 조건까지 추가해줍니다. 첫째 항이 0.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첫째 항이 0. 첫째 항이 0 혹은 공비가 마 1과 1. 1에는 등호가 있어. 이 조건이어야지만이 등비수열이 수렴합니다. 별표를 3개 쳐놓읍시다. 다음 시간에 급수도 이런 게 있거든요.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이 이제 해가지고 그때도 똑같이 비슷한 게 나옵니다.
그때는 여기에 등호가 없습니다. 근데 등비 수열은 여기 등호가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 여긴 등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다. 문제를 보시면 자, 다음 극한에 수렴 발산을 한번 조사를 해봐라 라는 겁니다. 이제 자, 이게 좀 확대해서 크게 쓸게요. 자, 1번은 이제 저 지금 분자가 지금 6의 n 플러스 1이고요. 분모는 저거 전개해 볼게. 분모 이제 분모 싹 전개해 주시면은 2n 3n 곱해 6n이죠. 6n 플러스 3n 플러스 2n 플러스 1입니다. 싹 다 전개해 주시면. 자, 원래 정석으로 풀 때에는 저는 어떻게 푸시냐면요. 그 얘는 여기다 한번 볼까? 앞에 그 차수를 관찰하는 뭐 2n-1 분의 뭐 n제곱 마이너스 1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무한대인데 우리 요런 다항식의 형태는 차수를 보죠. 차수. 우리 그 등비 수열의 극한의 형태에서는요. 공비를 봅니다. 공비. 그래서 여기에서의 차수가 여기서의 공비 역할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좀 더 정확히는 공비의 절대값이 더 큰 놈이 우세하는 거야. 여기서는 차수가 큰 놈이 우세하지만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는 공비의 절대값이 큰 놈이 우세한 겁니다. 공비의 절대값이 큰 놈. 그 차이가 이제 있어요. 얘는 이제 차수를 관찰하는 것이고요. 얘는 이제 공비의 절대값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더 우세한지를 따져줄 거예요. 이제. 공비의 절대값 관찰. 자, 근데 딱 보면 6이 가장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장 공비의 절대값이 큰 항으로 나눠줄 거거든? 6n으로 나눌 겁니다. 6n으로. 뭐 6n 플러스 1로 나눠도 되는데, 웬만하면 지수가 작은 놈으로 나누는 게 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n으로 이제 나눠주면, 여기 6n 나누면 뭐가 남니? 6 하나 남니, 여기? 6n 나누면. 그러면 6 더하기 6n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 6n으로 나눠. 1 플러스 저기 2분의 1 n이죠. 요건 3분의 1 n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6으로 나누면 그냥 6n분의 1로 씁시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은 그 공비의 절대값이 만약에 1보다 작으면은 이제 얘가 이제 몇이었다? 리미트 요 RN이 몇이었다? 0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얘네들은 다 0으로 죽는 거야.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놈들은 0으로 죽고 사실 요거 6n분의 1 요런 것도 사실은 형태가 요거 아니니? 전체 n제곱 꼴 아니니 이거? 전체 n제곱? 요거 아니니? 그러니까 얘네들 다 죽는 겁니다. 0으로. 다 0으로 죽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1분의 6 해가지고 6이 남습니다. 그래서 답을 6으로 해주시면 되고 6으로. 이제 요것도 사실은 빠르게 하는 게 있는데 빠르게 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차수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걸 찾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단계에서 딱 봐도 6n이 가장 크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 개수를 사실 읽으면 돼. 그 개수를. 근데 조건은 지수를 좀 똑같이 맞춰줘야 비교가 좀 될 겁니다. 6의 1제곱을 따로 이렇게 끄집어 내줘 주면은 6n 이렇게 이제 통일이 된 거거든. 그러면은 그 개수 몇이니 이제? 개수? 1분의 6으로 이제 생각하면 빠르게 푸는 것이다. 빠르게. 아시겠죠? 원래 정석은 최고창으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3n 플러스 2. 3n 플러스 2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2의 2n 플러스가 아니라 2의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3. 자, 요건데, 자, 요거 공비 한번 파악해 봅시다. 공비. 그 분자는 공비가 몇이니, 이거? 3. 얘는 공비가 몇이니? 네, 요거 n 앞쪽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n 앞쪽. 이게 공비죠. 왜 저게 공비냐면은, 이제 등비 수열의 그 형태를 봐봐. AR의 n-1이 n의 개수가 1입니다.
n의 개수가 1일 때의 공비를 봐줘야 되거든. 그러면은 n 앞쪽에 2의 제곱쪽을 공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n 앞쪽에 2의 제곱을. 그러면 공비를 관찰하고 나니까 여기 4짜리가 있고 여기 3짜리가 있네. 그러면 자 원래는 그 공비의 절대값이 큰 놈으로 나눠서 푸는 건데 바로 한번 해볼게. 결국 분모가 공비의 절대값이 더 큰 놈이야. 그러면은 요 차수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차수가 분모가 더 크면 몇이었습니까 이게? 0이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공비의 절대값이 이제 분모 쪽이 더 크면은 얘는 이제 0으로 이제 수렴하는 겁니다. 0으로 이제. 분모가 공비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4n 3n인데 4n 3n.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근데 직관적으로 저게 와 닿습니까? n이 커지면은 이 값이 어떻게 될까? 이게 공비의 절대값이 더 큰 놈이 더 빨리 증가하고 얘가 상대적으로 덜 값이 커질 거야 이제. 그래서 사실은 앞에 게 더 우세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결과는 일단은 무한대가 일단 맞고, 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제 해 보면은 사실 이제 정석으로 이제 얘를 푸는 거는요, 그 공비의 절대값이 큰 놈으로 묶어냅니다 원래. 얘를 묶어내면은 여기를 4분의 3의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묶어내는 거거든. 원래 이렇게 묶어내주시면 그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요 놈은 0으로 죽습니다. 0으로. 그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제 얘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의 무한대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양의 무한대가. 아시겠죠? 예. 근데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얘기하면은 만약에 여기가 3이 아니라 만약에 5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는 얘가 우세한 거니까 결과가 마이너스야. 음의 무한대야. 뒤에 게 우세한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면 됩니다. 결국 이 극한은 뭐가 우세한지 따지는 겁니다. 뭐가 우세한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요거 아까 얘기했던 그 중요하다라고 했던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거든요. 자, 저게 수렴하고 싶대요. 그러면 얘들아 n이 있는 쪽, 지수에 n이 있는 부분이 공비인 거 맞니 이거? 지수에 n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얘가 이제 첫째 항 맞니 얘들아? 요 구별은 일단 돼야 돼. 요 구별은.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다시 한번 쓰면은 그 첫째 항이 0이어야 되고 혹은 공비가 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그 마이너스 1과 그냥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1에는 등호가 붙었었습니다. 이제 요런 두 가지 조건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풀면 돼요. 이거 이거 x가 마이너스 2인 거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거 부등식 우리 따로따로 풀어야 되잖아요. 이제 요렇게 풀고 요렇게 풀고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그냥 풀어요. 그냥 풀면은, 자 이제 분홍색 부분 앞에 부분 이거 마이너스를 넘겨주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나오거든요. 얘는 완전 제곱식이어가지고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풀면은 x의 값 어떻게 나오니? 어떻게 나오니? 2를 제외한 모든 실수 맞니 이거? 이게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니까 2일 때가 값이 0으로 나오므로 그것만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실수로 나오죠. 일단 분홍색 부분 처리한 겁니다. 이거 이제 은근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잘 봐주세요. 2를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입니다. 오른쪽. 이거 이제 1을 넘기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이제 0보다 작고 나갔다. 근데 식이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너네가 이제 뭔가 좀 갸우뚱 한단 말이야.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래도 해야지. 그치? 근 맞니 이거? 근 어떻게 되니 이거? 근의 공식. 자, 근이 말하는 근의 공식. 자, 그러면은 이거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의 공식 해서? 근의 공식을 일단 해보면은 짝수 공식으로
2 풀마 루트 2 나오거든요. 해보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한 다음에. 이거 이제 최고차는 양수이면은 이거 사이 범위로 나오는 거 맞니, 이거? 여기 사이 범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거? 그러니까 작은 근과 큰 근 사이에 있어야 된다. 작은 근과 큰 근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면 지금 나왔던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짬뽕해가지고요. 짬뽕해가지고 하세요, 그냥. 수직선에 나타내봅시다. 한 수직선 위에.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2인 게 하나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얘는 값이 몇 정도 되는 수입니까? 네. 그렇죠. 루트 2가 1점 얼마니까 빼면 0. 얼마 맞니? 0. 얼마. 그러면은 0. 얼마에 위치한 그럼 0은 이제 뭐 여기 정도 있을 거고 얘는 몇 정도 되니? 얘는 3. 얼마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2 플러스 루트 2가 이제 여기 이제 4가 있고 여기 이제 3이 있겠지 이제 그지? 위에다 쓰자. 4, 3, 0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중간에 2를 제외해야 되거든요. 2를. 그럼 2를 제외를 해보자. 그러면은 2는 그 사이 어딘가에 이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보세요. 2 마이너스 루트 2와 2 플러스 루트 2 사이에 이제 있는 건데 2를 제외해줘야 되니까 2 제외하고 나머지 다 쓰시면 되는 것이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2는 얘는 근으로 이제 포함을 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2는. 자, 그럼 이제 공통범위 결국에 찾는 것이에요. 공통범위. 공통범위가 여기 이렇게 나오니 이렇게.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2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냥 2까지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는 2부터 2 플러스 루트 2까지 또 이렇게 나와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주게 돼요, 이제.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정수만 잘 카운팅 하세요. 정수만 이제. 얘가 이제 0. 얼마여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x1 하나 등장하고요. 얘가 이제 3. 얼마여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3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가 또 하나 등장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 세 개를 다 더해주신 게 답. 답은 최종적으로 2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2라고 해주시면 되고 범위를 그냥 싹 나눠서 해주면 되고 자 정리 하시고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중원 너네 혹시 이거 기억나니 이런 거? 너네 시험 대비할 때 그 수준별 문제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니? 기억 안 나니? 기억이 안 나? 자, 자, 이 아래 n제곱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 자, 요거는 저 별표 좀 하나 쳐놓읍시다. 요거 잘 나오고요. 봅시다. 자, 아래 거듭제곱이 껴들어가 있을 때 저 수열은 수렴 발산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인데 일단 우리 그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그 등비 수열이 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따졌었어. 자, 우리는 아래 범위를 한번 해줘 좀 나눠 봅시다. 근데 아까는 그 아래 범위를 그 아까 개념 부분에서는 1보다 클 때, 1일 때,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R이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아까 했었거든요. 아까 이렇게 했었거든. 이렇게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자 발산하는 게 몇 번? 발산하는 거 몇 번? 1번, 4번 맞니? 1번, 4번.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도 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요. 아까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좀 재구성합시다.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R이 이제 1보다 작을 때.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 이제? 절대값 R이 1일 때지. 절대값 R이 1일 때. 그 얘기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R이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또 나뉘는 거잖아. 좀 요걸로 좀 분류를 좀 해주도록 합시다. 이게 실제 문제 풀 때에는 좀 더 적합해요. 이게. 왜냐면은
얘가 이제 그러면은 발산하는 범위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그러면은 0으로 이제 죽는 범위고요. 얘는 이제 그냥 1을 대입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얘도 이제 수렴을 이제 할 것 같고, 얘는 마이너스 1 넣으면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근데 내가 왜 요걸로 하라라고 했냐면은, 이게 지금은 간단한 형태여서 그렇지, 나중에 문제가 좀 더 복잡하게 나오면은,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제. 2 더하기 R에 2n 더하기 1. R에 2n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2n. 이게 R의 제곱이 R 제곱이 공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 R 제곱이 공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R이 공비가 아니라 R 제곱이 공비인 거야. 그럼 이때는 R 자리를 이제 R 제곱으로 이제 바꿔서 생각해주면 되는데,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마이너스 1이 무조건 얘가 막 그 발산, 진동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확인을 이제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얘는 이제. 일단은 요 분류로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 분류로. 그럼 요 분류로 한번 좀 따라가 볼게, 요 분류로. 일단은, 자, 요 분류로 따라가면은, 저기서 절대값 R이 이제 1보다 크면은, 자, 얘네가 이제 발산하는 거였잖아, 발산하는 거. 얘가 발산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요 극한값을 계산을 해보면, 1 마이너스 R의 N제곱, 1 플러스 R의 N제곱. 요거 계산하면은, 이거 뭡니까, 이거? 네. 이건, 자, 공비가 이게 같잖아, 그냥 분자 분모가. 그러니까 그 개수 보는 것이었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이건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자, 그 다음에. 자,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야. 그럼 그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저 극한값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그 R의 n제곱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니, 이거? 이거 0으로 죽는 거 맞니, 이거? 0으로 죽는 거? 그럼 1만 남게 되는 것이고요. 1만. 그 다음에 이제 R이 이제 1일 때, R이 이제 1일 때. 이거는 그냥 1 대입하는 거거든, 얘들아. 1을 대입하면 이게 2분의 0이 돼가지고 0이 나옵니다. 얘는 0이 되고요. 0. 얘는 0이 되고. R이 마이너스 1일 때에는, 요때는 얘가 진동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값을 정할 수가 없어요. n의 값에 따라서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2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값을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발산하는 케이스입니다. 발산하는 케이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수렴 발산을 이제 조사를 이제 한 겁니다, 이제.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은 마 1로 수렴.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저 수열은 1로 수렴. R이 1이면은 0으로 수렴. R이 마이너스 1이면은 발산이라고 해주고, 발산이라고 그냥 해주면 되겠습니다. 발산. 발산이라고 해주시고, 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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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이제 요 마지막 문제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문제. 마지막. 자, 14번 보시면은, 자, 이제 어떤 사각형의 넓이에 관한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확대를 해서 좀 보면은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SN으로 이제 표현해줘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아까 구하라고 한 거는 이제 이거였거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SN 플러스 1 나누기 SN. 요거 이제 구하는 것이었고요. 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제 좌표 평면 나오면 점 좌표 찍어보라고 했죠? 점 좌표. 여기 y가 n이네. y가 n. 그럼 y좌표 n이라고 할 때 쓰시고, y좌표 n. y좌표 n이라 쓰시고, 그 x를 이제 구해봅시다, x를. x는
그 점을 지나는 함수에다가 대입해보면 되잖아?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y에 n 넣어보시면 n은 로그 3의 x 마이너스 1. 그럼 y를 넘기면은 n 플러스 1이 로그 3x. 이거 지수식으로 바꾸는 거 되죠, 여러분들? 네. x는 네, 3의 n 플러스 1. 이거 바꿀 수 있니? 바꿀 수 있어야 돼. 요거. 그래서 여기 좌표가 3의 n 플러스 1이야. 여기 좌표가. 그리고 저 AN을 좀 볼 건데 저 Y좌표가 N인 요 점은 요 함수가 지나요. 요 함수가. 그냥 그대로 대입합니다. N은 로그 2의 X. X로 정리해주면 X는 2의 N제곱으로 확인이 됩니다. 2의 N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넓이식 세우는 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넓이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되니까 지금 요 가로는 얘네 둘이 x끼리 빼주면 가로가 나오죠? x끼리 빼면은 큰 x에서 작은 x를 빼주면 되니까 이렇게 쓰시고 높이도 요 y좌표가 높이 아니야 n이 높이 아니야 n이 높이. 그럼 저거 가지고 식습니다. SN은 밑변 곱하기 3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n 자 가로 곱하기 세로 그렇게 쓰시고 이제 요 극한값만 표현해볼게.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s, 이거 바로 씁니다. 자, sn 플러스 1. 자, 3n 플러스 2 마이너스 2n 플러스 1 곱하기, 여기 n 플러스 1도 있고, 나누기 저거 한번 그대로 더 써주시고요. 3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n에 곱하기 n. 요 극한값을 계산을 해주라라는 겁니다. 요 극한값을.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보던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게 그 등비수열 형태하고 이 다항함수 형태가 곱해져 있단 말이지, 이제. 근데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냥 각자 따로따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따로따로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단, 앞에 등비수열의 극한 쪽 한번 보세요, 이제 이거. 자, 여기는 그 공비의 절대값이 큰 걸 보라고 했는데 3이 2보다는 더 크잖아, 얘가. 그러니까 이 공비의 절대값이 큰 3 쪽을 볼 건데 근데 얘는 지수를 똑같이 통일시켜 줘야 돼. 지수를. 네. 이게 근데 지수가 하나 차이 나는 거 맞니? 지수가 하나 차이 나는 거? 그럼 이거 하나만 끄집어내는 거 되겠니, 얘들아? 이거 하나만 끄집어내는 거? 이거 되니? 그러면 지수가 통일이 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그 개수로서 계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개수로. 그래서 이제 이 전체 부분은 3으로 간단하게 처리가 되고 얘는 그냥 1분의 1 형태로 보면 되니까 1이라고 봐주면 되고요. 그래서 답을 3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3 이렇게. 그래서 등비수열 쪽 따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다항함수 쪽 그냥 따로따로 각자 처리해 주시면 돼요. 따로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일단은 요건 여기까지.